뭐냐면 어떤 집합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항연산이 주어져서 어떤 공리계를 설정하고 그 공리를 만족하는지를 조사하는 학문을 현대대수학 혹은 그 추상대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적인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군론, 그룹 시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링 시어리가 있고 필드 시어리 이렇게 크게 군론, 링 시어리는 환론이라고 하고 필드 시어리는 채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수학과 3학년에서 1, 2학기 정도 혹은 1, 2, 3학기 정도를 4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 책은 현대대수학으로서 김응태, 박승환 저자의 8판입니다. 경문사에서 나온 책이고 책을 그 2장부터 그룹 세어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의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룹 세어리 데피니션 어떤 집합 G가 있고 여기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 G의 연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룹이라고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렇게 쓰죠. 일단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생략해. A, B, C가 이제 G에 있는 임의의 원소로서 A, B 연산 C가 이렇게 결합법칙이 만족해요. A, B, C는 전부 집합 G에 있는 임의의 원소입니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E가 존재하다. 그래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such that 아시죠? 존재하다. A 연산 E는 A가 되는 E 연산 A도 A가 되고 A 연산 E도 A가 되는 그런 그 E를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한다. 아이덴티티 항등원. 집합 G에서 저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요것을 such that 만족하는 E가 존재할 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정수의 집합에서 연산을 덧셈이라고 하면 3 플러스 0은 3이 되죠.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런 이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지. 또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해야 돼. 적당히 B라고 하는 원소가 G에 존재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A 연산 B는 항등원이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까 항등원이 0이었었죠. 그래서 덧셈에서 0이 되는 이런 원소가 존재해야 돼. 항등원이 되게 하는 A 연산 B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할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집합 G는 저 연산에 대한 그룹이다. 그룹, 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B를 우리는 A의 여건이라고 하고 B를 인버스라고 한다. B는 인버스
여권이라 하고 B를 A에 이렇게 여권으로 쓴다 이거죠. 이 그룹의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그룹의 정의.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여권이 존재해요. 정수의 집합에서는 이제 연산을 덧셈으로 잡는다면, 정수의 집합에서 덧셈으로 잡는다면 항등원은 전부 2가 되는 것이고 0이 되는 것이고 2가 0에 해당하죠. 3 더하기 0도 3이 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5 더하기 0도 5가 되고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항등원은 0이 되고 덧셈에 대해서 여권은 부호가 바뀌겠죠.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면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A의 여권은 3이 돼서 더하면 덧셈일 때 0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룹이 되는 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아벨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벨리안 그룹 혹은 아벨군, 가환군이라고 하죠. 가환, 그 교환이 가능하다 그 소리죠. 교환이 가능하다. 가환군, 아벨리안 그룹, 아벨군 혹은 컴퓨타티브 그룹. 다 똑같은 소리다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일단 이것이 그룹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룹이 되어야 되고 방금 했던 그 그룹에 대한 성질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아야 돼. G에 있는 임의의 원소의 AB에 대해서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아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룹을 아벨리안 그룹, 아벨군, 가환군, 컴퓨타티브 그룹 다 똑같은 소리다. 아까 예를 들었던 여기서도 정수의 집합에서 덧셈을 생각할 때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아벨군이 되는 것이죠. 용어가 일단 그 용어 몇 가지를 좀 더 하고 그룹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인피니트 그룹. 이것을 무한군. 원소가 무한히 많다는 얘기죠. 정수의 집합처럼.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그룹. 이건 유한군. 나오려나? 유한군. 원소의 개수가 유한일. 유한군. 파이 인피니트 그룹이면 무한군.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G의 오다, 위수. 이것이 N. 이것을 N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한군 G의 위수라고 한다. 오다, 위수, 오다 이렇게 말해요. 유한군 G의 위수. 이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는데 뒤에 가서 좀 나오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곱셈군. 집합 G의 곱셈이 주어져서 이것이 곱셈군이다. 이것을 멀티플리카티브 그룹, 멀티플리카티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셈군, 연산이 곱하기로 주어져 있는 이런 곱셈군에서 항등호는 2 또는 1로 표현할 거다. 2 또는 1자입니다. 어디였지? 1로 표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덧셈군.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을 그냥 덧셈군이라고 할 거다. 덧셈군이라고 하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말하죠. 아벨군.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룹을 그냥 덧셈군이라고 하고 항등원을 2로 쓸 겁니다. 항등원은 헷갈리죠. 곱셈군에서 항등원을 2로 쓰고 덧셈군에서도 항등원을 이렇게 2로 쓴다. 그 다음에 덧셈군의 성질 뭐 좀 자명한데 그래도 한번 써봐야 돼. 또 덧셈군을 애디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덧셈군, 애디티브 그룹, 덧셈에 대한 그룹 성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덧셈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가 되고, 세 번째,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 항등원 0이 존재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A 플러스 0은 A고 0 플러스 A도 A다. 항등원 0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원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B가 존재해서 such that A 플러스 B는 항등원 0이 돼. B 플러스 A도 0. 이때 B를 뭐로 써? 즉 B를 마이너스 A로 쓰고, 그리고 A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A는 제로, 마이너스 A 플러스 A도 제로, 이렇게 되겠죠. 특히 A 마이너스 B 뺄셈을 A 마이너스 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A로 정의합니다. A 마이너스 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정의한다. 그래서 뺄셈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용어를 살펴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했던 정수의 집합에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줬을 때, 또 유리수의 집합에 덧셈을 줬을 때, 실수의 집합에 덧셈을 줬을 때, 그 다음에 복소수의 집합에 덧셈을 줬을 때, 이것은 전부 덧셈군이 된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아벨군이라는 소리예요. 아벨군이라는 소리지. 근데 이것을 왜 조사하느냐,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갑시다. 뭐 항등원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고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정수의 집합에서 3x = 2를 풀어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정수밖에 없어. 그때 3x는 1을 풀으려고 하면 x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3 곱하기 정수에서 1이 되는 그 x를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정수밖에 모르니까. 못 구해. 그런데 유리수의 집합으로 오면 3x 이퀄 2를 풀으면 x는 3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유리수의 집합에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 1이 있고 답은 3분의 1이 답이었다. 그러면 유리수의 집합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생각했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a 곱하기 1이 a거든. 다시 말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에 대한 아이덴티티, 항등원인 거죠. 그리고 여권이 3이 유리수의 집합에 있는데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아이덴티티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정수의 집합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버스가 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의 집합에서 항등원 1은 있지만 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풀리는 것이다. 물론 x 이퀄 1에서는 뭐 여기 3이 아닐 때에는 1의 여권은 1이 존재하지만 곱셈에 대한 여권 2분의 1 없죠. 3분의 1 없죠. 이런 식이다 말이지. 그래서 항등원 여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울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계산이 상당히 쉽지 않았죠. 그렇듯이 교환법칙이라든지 항등원인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면 우리가 계산이 편리해진다. 계산이 수월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를 대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거죠. 함수에서도 행렬에서도 전부 항등행렬, 역행렬, 역함수, 항등함수 다 했었죠. 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수의 집합 이상에서 막 계산을 하듯이 그것은 다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산을 한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이 상당히 불편해진다. 특히 정수의 집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를 이렇게 붙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리수의 집합에서 0을 뺀 거예요. 0을 뺀 거. 이때 유리수 이 스타의 곱셈, 그 다음에 실수 0을 뺀 실수의 집합의 곱셈, 그 다음에 복소수 0을 뺀 복소수의 집합에서의 곱셈, 이것은 전부 아벨군을 이룬다. 유리수의 집합에서 곱셈이 주어지면 정수의 집합에서 곱셈이 주어지면 그룹이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의 원소 2 곱하기 1은 2 항등으로 존재해 1로 3 곱하기 1도 3 존재하죠. 그런데 여권 3의 여권 곱해서 항등원 1이 되게 하는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정수의 집합에서는 곱셈에 대한 그룹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리수의 집합은 여기가 유리수의 집합일 때 곱셈이 되면 유리수의 집합에서 곱셈해 주었을 때 그룹이 되나? 3분의 1이 있잖아. 2분의 1도 있고. 그럼 그룹이네. 근데 뭐가 문제냐? 근데 3분의 1은 존재하는데 3분의 1이 존재한다고. 근데 0에 무엇을 곱해서 항등원, 유리수의 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니까 1이 되게 하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0의 여건이 없어.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에서는 0이 들어가 있는 유리수의 집합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되지 못한다. 실수도 마찬가지고 복수도 마찬가지. 그룹이 되지 못한다. 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 곱하기 곱셈에 대한 항등호는 1인데 0 곱하기 0의 여건이 없어. 뭐가 있어요? 없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0을 뺀 스타를 붙인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것은 아벨군을 이룬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n이 자연수일 때 z의 n승 이거의 원소는 x1, 2, 또 xn such that xi는 다 정수고 i는 1부터 n까지 여기 나오지?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고 예를 들면 이게 뭔 소리냐면 z 제곱 여기에 있는 원소는 x1, x2로 되어 있고 x1, x2는 모두 정수의 원소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마이너스 1,0도 있고 0,0도 있고 1,2도 있고 2,0도 있고 구수히 많은 이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집합. 여기서 이거 먼저 할 걸. 요거 아시겠죠? 이게 이소리야, 이소리. 이쪽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일단 필기를 깨끗하게 하시려면 실수의 R의 n승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써요? 똑같아. x1, x2 또 xn xi는 실수 i는 1부터 n까지 요거 여기서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a1, a2 또 an 플러스 b1, b2 또 bn 이 덧셈을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an 플러스 bn 이런 식으로 덧셈을 정의한 거죠. 여기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덧셈을 할 때는 각각 더해라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실수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따로따로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역시 그룹이 된다 이 소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한 거야. definition 정의했을 때 zn승, 플러스 덧셈과 rn 플러스 이것은 덧셈군이 된다.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는 소리지. 아벨군이 된다 이 소리죠. 이때 항등원은 뭐냐? 이때 항등원은 뭐겠어요? 0, 0, 0 이거죠. 조금만 아까 그 G2 뭐 기억하시죠? Z제곱에서 Z제곱에 있는 원소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0, 0,0, 0,1, 1,2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보셨죠? 그랬을 때 덧셈 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덧셈을 줬을 때 이것이 그룹이 된다 이거죠. 교환 법칙 성립하죠. 아벨군이 덧셈군이 된다. 덧셈 아벨군이 된다. 덧셈군.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거 항등호는 뭐냐? 아까 0,0,0이라고 그랬죠. 1,2에다가 0,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얘를 항등원이라고 하니까 0,0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뭘까요? 1,2의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하면 항등원 0,0이 나온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덧셈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Zn승, 실수, R의 n승도 전부 덧셈군이다. 그 다음에 좀 살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A가 A, I, J, N by N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을 매트릭스 N of R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을 N차 행렬 전체의 집합. 여기가 2면 2x2 매트릭스는 전체 다 모아놓은 집합을 M2 of R 이렇게 쓴 거예요. R이라는 의미는 성분이 행렬의 성분이 모두 실수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랬을 때 덧셈을 주면 N of R에 덧셈을 줬을 때 이것이 역시 덧셈군이 된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소리야. 예를 들면 우리가 2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 집합은 뭐냐면 2x2 전체의 집합이 다 있는 거죠. 여기에 0000도 있고 1234도 있고 마이너스 10 11도 있고 이렇게 있는 2x2 행렬 전체의 집합이 여기에 되는데 여기다가 덧셈이라고 하는 행렬의 덧셈을 주면 교환법칙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게 똑같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가 항등원이야. 1, 2, 3, 4에 0000을 더해주면 1, 2, 3, 4가 돼서 얘가 항등원이야.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0, 0, 0 이렇게 1, 2, 3, 4 요거는 뭡니까? 1, 2, 3, 4에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은 0, 0, 0, 0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아벨군이 된다. 아시겠죠? 이때 특히 이것도 지옥 칸이 죽은 관계로 여기서 GLN of R 이것을 이제 그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할 건데 성분은 이제 실수이고 이것을 N차 non singular 정칙행렬 매트릭스 non singular 매트릭스 정칙행렬이 뭔지 아시죠? 열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N차 행렬이면서 N차 정방 행렬 중에서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GLN of R 이렇게 쓸 거죠. 이것을 n차 non-singular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정칙 행렬이니까 실제로 이것은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집합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네. 행렬들의 집합인데 매트릭스 n of r 요거의 집합인데 정칙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디터미넌트가 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of a가 난 제로인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n by n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